서울 도심 한복판, 국가 중요기관들이 밀집한 구역에 푸른 눈물꽃이라는 고급 커피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인사들을 위한 프라이빗 룸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각 룸에는 수연이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고도의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이수연은 뛰어난 미모와 압도적인 우아함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외모와 사교성은 곧 그녀의 가장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남한 사회에 뿌리내린 북측 고정 간첩 연하였습니다. 수연에게 위장은 두 번째 심장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아내, 서진의 엄마라는 이름을 조국이 준 가장 성공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급 커피숍에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기밀을 수집했고, 이 평범한 삶 속에서 그녀는 진짜 인간의 감정을 배웠습니다. 매일 오후 수연은 단골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주로 국방 관련 인사나 고위 정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날은 국방부 조달본부 최 국장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전 논의를 위해 푸른 눈물꽃을 찾았습니다. 최 국장님, 오늘 회의는 룸 3번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방음이 완벽하니 안심하고 이야기 나누십시오. 역시 수연 사장님이 최고예요. 여기만큼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치밀한 정보 수집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직접 커피를 내려 서빙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은 복도 끝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처럼 보이는 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K-2 전투기 부품 납품 계약건입니다. 총 870억 규모인데 입찰 참가 업체는 수연은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룸마다 설치된 장치를 통해 수연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매일 밤 암호화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완벽한 위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국 박 팀장이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그는 수연의 오랜 단골이었고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수연 사장님, 오늘도 여기가 제일 편하네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다면. 수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녀의 공감 능력과 경청 자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그들의 대화를 유도했고 그들이 프라이빗 룸에서 나누는 모든 기밀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요즘 북한 해킹 조직 때문에 골치 아파요. 라자로스 그룹이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추적이 쉽지 않아요. 다음 주에 긴급 대책회의가 있어요. 주요 금융기관 보안 책임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죠. 수연은 커피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언제, 누가 참석하는지 모든 정보를 자연스럽게 캐냈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커피숍 문을 닫은 후 수연은 홀로 남아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핵심 정보만을 추출했습니다. K-2 전투기 부품 870억 계약, 화요일 입찰, 라자루스 대책회의.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는 특수한 암호로 인코딩되었습니다. 수연은 이것을 작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 낡은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수연은 커피숍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선반 뒤에는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은 암호문이 적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맞추고 정해진 시간에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찌직, 찌직. 잡음 속에서 희미한 응답음이 들렸습니다. 수연은 암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송신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무전기를 다시 숨기고 암호문 종이를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쟤는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흔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커피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다시 대학 교수 강태호의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수연을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오네. 오늘 커피숍 손님이 많았겠지. 당신을 보면 나는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이야. 당신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딸 서진은 이 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서진을 볼 때마다 수연은 차가운 임무와 따뜻한 현실 사이에서 늘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해서도 자주 여행 다니자. 우리 셋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서진의 그 순수한 말이 수연을 늘 붙잡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에는 임무의 산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 모든 행복이 곧 무너질 모래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시선에 고통받았습니다. 그 시선의 주인은 그녀의 북한 시절 남편이자 감시자 최혁진이었습니다. 최혁진은 커피숍 맞은편 낡은 건물에서 고성능 장비로 그녀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최혁진에게 수연의 미모와 성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규율과 임무 수행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감정 없이 규율대로 움직이는 요원이었습니다. 최혁진은 수연을 감시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녀가 위장 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한 위장은 때때로 요원 자신도 속이기 마련입니다. 그는 수연의 모든 행적을 북한에 보고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아침은 수연의 오랜 위장 생활에 종말을 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의 룸한 은밀한 공간에서 정기적인 암호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녀가 송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한의 한 정보기관 지하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수연의 통신 주파수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위장막이 찢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노출 위험은 북측에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낡은 무전기에서 긴급 지령이 흘러나왔습니다. 련화, 임무 완수 확인. 노출 위험 발생. 지체 없이 가족 전원 처단 후 즉시 귀국하라. 수연은 지령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쥐고 가족 처단 명령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극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서진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그 작은 목소리가 수연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던 순간, 태호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푸른 눈물꽃 한 송이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가족여행에서 세 사람이 찍었던 사진. 서진이 아빠 어깨에 올라타고 수연이 그 옆에서 웃고 있던 그 순간. 그 웃음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진이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 울면서 달려와 안겼을 때, 엄마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태호의 순수한 미소와 서진의 해맑은 웃음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분이 흘렀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삶을 파괴해야 한다는 고통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몸을 떨며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은 암호문이 담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가족애가 조국의 명령보다 최종적으로 우선했던 명령 거부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령 거부 사실은 최혁진이 모든 걸 보고 바로 보고되었습니다. 최혁진은 커피숍 맞은편에서 수연의 모든 행동을 고성능 장비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명령을 거부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혁진은 즉시 북한의 수연의 명령 불복종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늘 냉철했고 이번 보고는 수연에게 처단 임무가 내려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최종 결정은 신속하게 최혁진에게 하달되었습니다. 최혁진에게 연하 처단 및 가족 제거 임무를 대행하라는 지령이었습니다. 그녀의 북한 시절 남편이자 감시자였던 최혁진이 이제 규율에 따라 그녀를 심판하는 처단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수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커피숍 일은 잠시 쉬는 게 어떻겠어? 서진이 결혼 준비도 해야 하잖아. 아니에요, 당신. 잠시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요. 당신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수연은 태호의 눈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부한 명령 때문에 최혁진이 곧 태호를 처단할 것이라는 진실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최혁진의 감시 시선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수연에게는 이제 태호를 지키는 일과 최혁진으로부터 홀로 숨어 도망치는 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그림자로 가득 찼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남한으로 난파되기 위해 북한을 떠나올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조국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혁진의 아내였지만 그 관계는 임무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해 그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순수한 사랑을 만난 후 그녀는 그 과거를 가슴 깊이 묻어두려 애썼습니다. 그 과거는 그녀에게 영원한 고통이었습니다. 최혁진은 수연의 북한 시절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떠난 후에도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최혁진에게 수연의 명령 거부는 용납될 수 없는 변절 행위였습니다. 최혁진은 수연에게 무전으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내가 나약한 사적 감정을 택했을 때 당신은 이미 조국을 배신한 것입니다. 규율에 따라 나는 당신을 처단해야 합니다. 수연은 이 협박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최혁진이 단순한 처단자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죄책감을 모두 알고 있는 심판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최혁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모든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수연은 태호에게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순수한 눈빛을 지켜주는 것이 그녀가 태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와 서진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홀로 고립되었음을 최혁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혁진의 시선은 집 주변을 더욱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곧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할 차례였습니다.
수연은 최혁진의 위협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긴급하게 도주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을 잠시 닫고 집으로 돌아와 비상금과 여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집안의 모든 통신 장비와 녹음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작은 성광을 느꼈습니다. 창문방 맞은편 낡은 빌라 옥상에서 빛이 반짝였던 것입니다. 고성능 망원 렌즈가 그녀의 집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창문 너머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최혁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혁진은 그녀의 모든 탈출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태호의 차로 향했습니다. 도주에 이 차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차량 하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때 수연의 손에 낯선 플라스틱 장치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장비가 아닌 북한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혁진이 태호의 차에까지 감시 도구를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일상과 가족은 완전히 최혁진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태호가 차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차 밑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에요, 당신. 잠시 타이어에 못이 박혔나 해서 봤어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연은 위치 추적기를 황급히 주머니에 숨기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불안한 모습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요즘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태호의 다정한 목소리가 수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수연은 태호의 차에서 북한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최혁진의 처단 임무가 가장 임박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커피숍을 임시 휴업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룸 안의 모든 녹음 자료와 도청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모든 임무의 흔적을 지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웨딩드레스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웨딩드레스 보러 가자. 엄마랑 같이 고르고 싶어. 엄마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수연은 딸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딸의 결혼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 서진아. 엄마가 꼭 함께 가줄게. 엄마, 요즘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커피숍 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서진이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 그것만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겠어. 서진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수연은 딸의 따뜻한 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행복한 엄마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사랑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서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그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의 무전기에서 최혁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아, 당신 딸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도심 웨딩숍에 가더군요. 혼자서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최혁진이 서진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명령을 거부한다면 나는 당신 딸부터 처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규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딸이 먼저 죽는 것을 볼 것인가. 감히 서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시간은 48시간입니다. 무전기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혁진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서진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진이 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어버이날에 서진이 몰래 놓아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서진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하고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는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수연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서도 진심으로 딸을 사랑했다는 것이 지금 그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아내가 서재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나한테 말해줘. 우리 함께 해결하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진이가 결혼하면 우리 둘만 남겠구나 싶어서 괜히 눈물이 나네요. 나도 그래. 서진이가 커가는 걸 보면 기쁘면서도 아쉬워. 하지만 괜찮아. 우리 둘이 다시 신혼처럼 지내면 되잖아.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행복해. 태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품에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순수한 사랑이 지금 수연에게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수연은 최혁진으로부터 48시간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홀로 최혁진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파국을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연은 커피숍의 가장 깊숙한 프라이빗 룸을 최후의 대결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방음이 완벽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최혁진에게 무전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혁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 푸른 눈물꽃 룸 3번으로 오십시오. 최혁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태호와 서진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와, 엄마. 오늘 음식 진짜 맛있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은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해서. 당신 오늘 유난히 예쁘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연은 남편과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기억 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이 있어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수연은 서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리고 내가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엄마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괜히 눈물 나잖아.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는 내 영원한 롤모델이야. 수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딸의 온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집을 나서기 전 태호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조용히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키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그리고 사랑해요. 수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호신용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와 서진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푸른 눈물꽃 커피숍은 고요했습니다. 룸 3번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수연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혁진과 마주쳤습니다. 연아, 결국 이곳으로 왔군요. 나는 당신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와 서진 씨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나에게서 끝내세요. 당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조국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혁진은 수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혹한 규율 그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당신과의 결혼은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이 남한에서 이룬 가짜 평화는 조국이 당신에게 준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도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두고 온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나는 조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으로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최혁진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첫 공격은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오른 주먹이 수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최혁진의 주먹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뒤쪽 벽을 쳤습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벽에 금이 갔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녀는 재킷 안쪽에서 호신용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15cm 길이의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기에 의지하는군요. 그것이 당신의 한계입니다. 연화! 최혁진이 다시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자세로 수연의 다리를 노리며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수연은 옆으로 구르며 피했지만 최혁진의 손이 그녀의 발목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최혁진이 일어서며 왼쪽 팔꿈치를 휘둘렀습니다. 팔꿈치가 수연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수연은 고통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녀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혁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오른 주먹, 왼 주먹, 무릎. 수연은 팔로 막았지만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팔이 저려왔습니다. 최혁진의 마지막 주먹이 수연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기댔습니다. 최혁진은 잠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습니다. 최혁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커피포트를 집어 최혁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최혁진이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연은 테이블을 발로 차 넘겼습니다. 테이블이 최혁진의 다리를 쳤습니다. 최혁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수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쥐고 돌진했습니다. 칼날이 최혁진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으크! 최혁진은 재빨리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는 베인 팔을 보고는 다시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죠. 최혁진의 공격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는 넘어진 테이블을 발로 차 수연에게 날렸습니다. 수연은 팔로 막았지만 테이블의 무게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최혁진은 테이블 너머로 뛰어 올랐습니다. 공중에서 그의 무릎이 수연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수연은 간신히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최혁진의 무릎이 수연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착지하며 즉시 회전해 뒤돌아 차기를 날렸습니다. 그의 발이 수연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혁진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수연의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액자가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연은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최혁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연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강한 소나기가 수연의 목을 조였습니다. 수연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배신한 대가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수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최혁진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뺨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최혁진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발이 바닥에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방금 떨어진 칼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녀는 발로 칼을 위로 차올렸습니다. 칼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수연은 떨어지는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최혁진의 옆구리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칼은 그의 갈비뼈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최혁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소나기가 풀렸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목을 감싸 쥐고 격렬하게 기침했습니다. 최혁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박힌 칼을 보았습니다. 그는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빼냈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최혁진은 상처를 손으로 막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혁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규율에 대한 집착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혁진은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연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최혁진이 수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수연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수연은 의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의자를 내리쳤습니다. 의자가 최혁진의 어깨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의자가 부서지며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최혁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수연은 의자 다리를 떨어뜨리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였습니다. 루마는 처참했습니다. 부서진 가구, 깨진 유리,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피. 수연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최혁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수연에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씌우는 최고의 고통을 선언했습니다. 연화, 당신이 나약한 사적 감정 때문에 조국을 배신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조국의 명령 때문에 북한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 우리 아들 말입니다.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남한으로. 뭐라고요? 당신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수연은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죄책감을 느껴왔던 아들이 남한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삶의 희망인 동시에 평생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말해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찾아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지키려 했던 가짜 행복, 그 아래 어딘가에 최혁진은 결국 아들의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연은 최혁진을 처단했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그녀에게 영원한 고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녀의 안도감은 버려둘 수 없는 아들의 존재와 영원한 죄책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수연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호와 서진은 지난밤의 소란 이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막히는 침묵 끝에 그들의 눈을 마주보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 서진아, 나는 당신들이 아는 이수연이 아닙니다. 나는 북한에서 파견된 고정 간첩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태호와 서진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은 그들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 엄마, 농담이지. 그렇지? 내가 사랑했던 건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나를 공격한 사람은 나의 옛 남편이자 당신들을 처단하려 했던 북측의 처단자였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거짓이었다는 말이야?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서진이를 만나고 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나는 진짜 이수연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와 서진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한 국정원이죠. 장기 고정 간첩 연하 자수하겠습니다. 그녀의 자수 전화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이중 생활은 그렇게 최후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수연의 자수 전화는 빠르게 응답되었습니다.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수연은 태호와 서진의 눈을 바라보며 스스로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희생적 자수는 남한 사회를 발칵 뒤집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고백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었던 사랑의 모든 것이 위장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마지막에 보인 절절한 눈물과 홀로 짊어진 비극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는 우리를 지키려 했던 거였어. 그녀는 간첩이기 이전에 내 아내였어. 며칠이 지난 후 태호는 수감된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평생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였지만 그 용서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딸 서진 역시 어머니의 비극적인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사랑은 진짜였어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며칠 후 수감된 수연의 좁은 방에 서진이 보낸 작은 소포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고독한 희생은 가족의 용서를 얻으며 비극적인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기 고정 간첩 연하의 체포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는 최혁진이 남한으로 데려온 수연이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조국도 버렸고 나도 버렸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연이 북한을 떠날 때 아들에게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열쇠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강태호, 강서진,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그 가짜 가족을 제가 직접 찾아가 부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져야 할 죄의 대가입니다. 수연의 희생으로 얻은 가족의 평화는 이제 복수를 다짐하는 아들의 등장으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